남편은 지금 자? 그렇죠. 갑자기 소름 돋았어. 애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 어, 누구는 지금 뭐 해?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되게 편하게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친구가 음, 음. 있다. 이러면 이제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 유튜버가 상간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안 그래도 그 이분들이 2022년도에 이혼을 하셨는데, 이때 그 유튜버님이 그 배우자분이 혼인생활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상가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재판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전부 기각을 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인 유튜버가 모두 부담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이 됐죠. 이 판결이 나름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이혼 과정에서 그 유튜버가 그 배우자의 그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시 그 증거들을 확보한 사실을 이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스킨십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사건 왜 도대체 원고가 패소를 했을까? 네, 이 부분을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상가소송 이렇게 하면 패소합니다 라는 주제고요.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가소송에서 필승할 수 있는지 필승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3년차 가사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와 꿀팁 아낌없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으면 패소한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겠죠. 상간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잖아요. 외도에 대한 증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상간소송의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그 부정행위, 외도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불륜이냐, 부정행위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결정적인 증거로 불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약간 수위가 애매한 사건들 있잖아요. 증거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황 증거를 통해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좀 증거가 애매하다, 이것만으로는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사실은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증거가 부족하기보다는 다른 사안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경우라면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모르고 그렇죠. 행동을 했다. 네, 이러면 네. 패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원고에게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그 배우자 있는 자, 가정이 있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그 행동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간자가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은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인 배우자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상가소송 상담을 할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외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게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걸 알고 그 만남을 가졌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꼭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상간자가 배우자와 오랜 그 친분이 있는 사이거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다 이래서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동호회에서 만났다거나 그렇죠. 요즘 가장 그 불륜의 핫한 어플? 불륜의 성지 네. 뭐 채팅 어플 이런 네. 데서 만났다고 하면 사실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외도 그 자체에 대한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증거 또한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외도 증거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제출되는 게 SNS 대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대화 내용에 이제 상간자와 서로 애칭을 부른다던가 성적인 대화를 한다던가 그런 증거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거를 전제로 한 대화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의 배우자를 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네. 남편은 지금 자? 그렇죠. 갑자기 소름 돋았어. 애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 누구는 지금 뭐 해?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되게 편하게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친구가 있다. 이러면 이제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이렇게 하실 텐데 실제 이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 유부남이고 자녀도 둘이나 있는 그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아내와 그 외도 상대방, 상간녀를 둘 다를 1년 가까이 속인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그 남편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지가 않았어요. 30대 한 중후반 정도여가지고 그러니까 미혼이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정도의 나이였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주말 부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간녀한테는 주말에 본가에 갔다 온다, 부모님 만나고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 주중에는 이제 그 지방에 상간녀와? 머물면서 상간녀랑 아주 편안하게 외도를 저지른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미혼으로 오해할 만한 젊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돌싱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혼남이다, 이혼녀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만남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이제 멀쩡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인 거야. 실제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상가소송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합니다. 다만 이제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반드시 처음에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체크하고 소송을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근데 뭐 이혼 소송 중이든 협의혼 진행 중이든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유튜버의 그 경우인데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 외도 증거는 분명히 명확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제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혼 협의 절차 진행 개시 후에 있던 행위이기 때문에 결혼 파탄에 대한 손해를 이 여성이 끼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니까 그 원고 유튜버가 2022년 3월에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한테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안을 이제 보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 이혼 절차에 진입을 했고 이제 이 여성을 남편이 만난 거는 그 이후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 시점에 해당 여성과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내는 데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네, 여러분은 재판부의 결론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상간소송의 취지 자체가 내 가정, 내 혼인생활을 깬 책임을 상간자에게 묻겠다는 건데 이미 부부가 다른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혼 절차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면 그 이후에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네, 손해배상 책임은 법리대로 판단해야 하니까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실제 사건들을 해보면 이렇게 칼같이 판단하면 사실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와 불화가 생겨서 이제 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든 이혼 소송을 하든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좀 지나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그제서야 발견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지금 내가 증거를 지금 발견했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만남을 계속해 왔던 걸 수도 있고 또 그 만남이 우리 그 혼인 생활에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칼같이 판단하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송 중에 뭐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으로 뭐 카드 내역을 확인한다던가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을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상간자에게 충분히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 상가소송에서 패소를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상간자를 만나서 이제 잘못을 추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죄하는 상간자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죄를 하면 각서 같은 거, 합의서 같은 걸 쓰면서 돈을 받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부재소 협의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상간소송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상간소송의 그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 합의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내가 승소를 해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자들이 또 만난 거야. 근데 배우자랑 상간자가 또 부정행위를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됐으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이 시점에 나랑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계속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소송은 해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내가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가로 또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되면 그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고요. 근데 상간소송을 하면서 이전에 이미 뭐 이혼 절차에 착수를 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다라고 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유튜버의 사례처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죠. 네, 오늘 상가소송 이렇게 하면 패소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고 상가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랑 같지만 소송 착수 전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패소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소송 진행 전에 변호사 선임을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그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친 이후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또 만나요.